암호화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난해한 사기라고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 고란입니다. 새로운 투자는 항상 투기라는 오명을 썼죠. 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역시 새로운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의 판도를 뒤집을 혁신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용재입니다. 왜 저희 둘이 뭉쳤냐? 저희는 바로 화제 신간이 되고 싶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은 바로 이 넥스트머니의 저자들입니다. 사실 암호화폐가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홍길동, 왜 홍길동이죠? 홍길동, 호부호형을 못하죠. 호부호형.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그쵸. 나 암호화폐 투자한다, 나 암호화폐 관심 있다, 이 말을 하면 이상한 오해를 받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얘기 못해요. 정부에서 워낙 이거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다 보니까 또 도박, 투기, 도박 이런 얘기 하니까 계속 그냥 숨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바로 잡고 정보를 좀 올바른 정보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쇼미더 크립토 방송을 시작하게 됐죠. 저 사실 유튜브 방송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쇼미더 크립토 이 방송이 어떤 방송보다도 알차고 흥미로운 내용을 전해드릴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코너는 핫 크립톡 시간입니다. 핫 크립톡 느끼셨을 텐데 따끈따끈한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바로 이 지난 화요일에 코인베이스가 흥미로운 리포트를 발간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이 회사 현재 유일한 암호화폐 유니콘 기업입니다. 유니콘 아시죠? 이렇게 날개 달린 말, 이게 바로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스타트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제가 증시를 봤더니 대충 한 CJ, CGV랑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여기서 굉장히 큰 규모죠, 지금. 네, 이게 2012년에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하느냐? 이 리포트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된 리포트 내용이 뭐냐면 글로벌 최상위 대학교에서 크립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제 유니콘 기업이죠. 근데 여기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탑 50개 대학에 있는 탑 50개 대학 중에서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블록체인이랑 크립토커런시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리포트 도입 부분에 보면 뉴욕 스턴 비즈니스 스쿨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비드 야맥 교수가 2014년에 개설한 그 블록체인 강의가 있는데 학생 수가 처음에는 35명. 지금은 230명까지 불어나서 가장 큰 강의실을 빌려서 강의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인데요. 지금 데이비드 야맥 교수는 처음에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걸로 수업을 개설했다고 해요. 근데 점점 더 학생들이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기술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학생들이 마주하고 이제 이쪽 수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쭉 이제 불어난 건데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랑 Z세대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 봐도 소위 그 명문대 나오고 좀 일 좀 잘한다 싶은 이 밀레니얼 Z세대들은 전부 이 크립토 씬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리포트를 보면 스탠퍼드가 제일 위에 있는데 무려 10개나 있고요. 코넬이 9개 쭉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다 아시는 학교들이죠. 되게 유명한 학교들. 다 가고 싶네요. 가고 싶어도 못 간 학교들일 텐데 스탠퍼드는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에서는 굉장히 열의가 있는 학교죠.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 굉장히 큰 스케일링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컨퍼런스가 바로 이 스탠퍼드 학교에서 열리게 됐죠. 여기 보면 UC 버클리도 4개나 개설을 했네요. UC 버클리, 스탠퍼드, 그러니까 사이퍼펑크들 중에서 스탠퍼드랑 UC 버클리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신 분들이죠. 여기 표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인데 다 보면은 약간 서구에 있는 학교들인데 5개나 개설한 싱가포르 여기 눈에 띄는데 이 싱가포르가 또 ICAO의 천국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 한국
학교는 안 보이네요. 한국 학교도 최근에는 뭐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서강대 등에서 이제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이 또 발표하는 기관이 또 미국 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 국내 대학교의 우수성이 좀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탑 50위 안에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국내 대학교도 국내에도 밀레니얼들, Z세대 유능한 분들, 밀레니얼 유능하신 유능하신 밀레니얼 맞아요. 많잖아요. 저도 현장에서 네. 서울대 출신 모임, 학교도 모임인 그 디사이퍼 네. 분들 만났는데 조만간 우리 스튜디오에 디사이퍼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라라는 블록체인 회사가 36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360억이나 유치를 했나요? 테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올해 초에 비트코인 2,500만 원, 600만 원 갔을 때보다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죠. 완전 베어 마켓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테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전자상거래 결제까지 하는 플랫폼을 전부 다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투자 집단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펀드들의. 그래서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네. 이 360억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여기 투자한 회사들이에요. 네. 여기 보면 두나무 앤 파트너스, 저희 후원해주신 네, 업비트 감사합니다. 모회사입니다. 업비트 사랑해요. 네. 네. 그리고 거래는 업비트로. 네, 국내 최대 크립토 펀드 운용사인 해시드, 네. 세계 최대 거래소 자회사인 바이낸스랩 등이 투자했는데 이름이 너무 대단한 회사들이라서. 지금 스타트업, 그러니까 블록체인 업계에서 ICO나 ICO 프로젝트나 스타트업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로서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VC나 이런 펀드들이 관심이 보이고 시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이런 테라에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 테라의 행보는 확실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근데 아까 용재 작가님이 계속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스테이블이 말 그대로 스테이블, 아니 안정적이다. 사실 네. 코인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가치 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여러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테라가 이런 엄청난 투자 회사에 360억 원의 유치를 받은 이유가 뭔가요?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하신 포인트를 짚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스테이블 코인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스테이블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대표적인 게 달러, 피앗 커런시라고 법정화폐라고 하는 달러에 연동된 뭐 USD 테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일종의 금융 상품처럼 만들어서 제공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개념은 되게 좋아요. 이미 있잖아요. 있고 거래도 되고. 네. 근데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와 있는 것들로는 나는 그냥 위험 변동성을 해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이 위험 변동성을 해지해서 그다음에 뭘 할 건데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한 데가 없어요. 근데 테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 크니까 해지해. 그다음에 해지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일상생활에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어 내가 라는 걸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대표인데 이 대표가 신현성 티켓몬스터 창업자인데요. 이분도 업비트 제주 개발자 세미나 스피커로 나섰는데 조만간 우리 스튜디오에서 만나 뵀으면 합니다. 네, 신현성 대표가 해당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소식으로 바로 이 업비트 제주도 개발자 세미나인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신영성 테라 대표가 스피커로 나오시고요. 이 개발자 세미나는 최신 트렌드는 물론이고 이 개발자들에게 진짜 유용한 내용이 전달되는 대회라고 합니다. 네, 지금 스피커들 몇몇만 봐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업비트의 이서구 대표, 네오의 다홍페이, 네오를 설립한 다홍페이가 직접 나옵니다.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블로거들이 좋아하는 스치밋의 네드스타도 오고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타의 최고 기술 책임자 에드워드 그리브도 나오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자랑스러운 아이콘 김종엽 대표님.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테라의 신현성 대표님 나오고요.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이 나와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말 핫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핫한 컨퍼런스를 정리하는 보고서 리포터 라이터로 선정됐습니다. 라고 저희들끼리 축하드립니다. 좋아하는데 보고서와는 별도로 이 자리에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넥스트머니 톡 시간인데요. 넥스트머니. 작가님, 넥스트머니가 뭘까요? 넥스트머니는 이제 말 그대로 쉽게 그냥 넥스트머니가 뭘까? 지금 영원한 화폐는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법정 화폐들도 많이 망하고.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 이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네. 이스탄불의 명품 샵에 그냥 난리도 아니라고. 아, 이때 직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말씀하신 대로 터키 리라화 폭락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명품 사러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터키 쪽으로 많이 와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바바땡 네, 난리가 그런 났었죠. 브랜드들이 이제 좀 많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터키 리라화가 폭락한 이유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바람만 훅 불어도 터키 같은 나라의 법정 통화는 훅 날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달러 대비 리라화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그렇죠. 올라가면은 리라화는 그냥 폭락한 폭망한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여기 용어로 떡락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그랬냐면 2015년부터 보셔도 그냥 점선대로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리라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떨어진다. 거죠. 근데 저 시점에 6월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ING 은행이 설문 시점이라고 적어놨는데 2018년 6월에 ING 은행 하나의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암호화폐 보고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보시면 나는 크립토커를 갖고 있다잖아요. 보면은 터키 어디 있는지 보세요. 우와, 18%나 터키가 있어요? 제일 많죠. 그러네요. 지금. 이 6월에. 그 다음 사진은 나는 그러니까 미래에 암호화폐를 가질 수도 있다. 터키가 45%나 터키 됩니다. 45%예요. 그러니까 응답자의 100% 중에 절반 정도가. 정도가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 유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자국 통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 아까 그 터키 리라와 그래프를 보니까 이 IMF 때가 떠오르는데 제가 네. 97학번 예, TMI 97학번. 투머치 나이를 또 인포인데 공개하시는군요. 나이가 공개한데 네. 사실 그 IMF가 터지고 네.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이 1,000원도 안 되던 게 2,000원 막 치솟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토플 시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토플.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IMF 세대는 조금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때 중학생이 어렸을 네. 때였고, 네. 네, 뭐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못 넘겼다면 대한민국 원화도,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원화, 법정화폐도 터키 리라화처럼 가다가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 바로 암호화폐가 앞으로 넥스트 머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저희 책 제목도 넥스트 머니였듯이 그 넥스트 머니 책을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넥스트 머니 톡 기대해 주시고요. 넥스트 머니를 옆에 참고도서로 펴놓고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자 직강이니까. 네, 그렇죠. 예, 사실 굉장히 많은 법정 화폐가 1900년도 이후에 사라졌어요. 이게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요? 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원화가 사라지는 거를 상상을 못 하시잖아요. 네,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법정화폐 아이고, 이게 뭡니까? 예, 이 사진이 이게 지금 뭔가요? 돈을 갖고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너무 많은데요? 계란 하나 사러 가는 것 같은데. 예. 계란 하나. 이게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짐바브웨 사람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물건을 사러 가는 사진이에요. 와,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계란 하나 사요? 계란 하나 삽니다. 계란 하나가 1,000억? 네? 1,000억 짐바브웨 달러로 계란 1,000억 3개. 짐바브웨 달러? 네, 계란 3개. 네, 1,000억. 그러니까 짐바브웨 달러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1,000억이라고 하니까. 사실 종이값이 더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저거는 찍는 것 자체가 이제 비용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1월부터 7월까지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죠. 저희 1월부터 7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 됐을 것 같으세요? 아까 뭐 대충 한 1000%? 1000%. 아, 더 써요? 좀 더 만 많이. 프로? 3억 프로. 3억이요? 네, 물가 상승률은 3억 %예요. 3억. 네. 그냥 시간이 갈수록 내 돈은 그냥 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내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신체적 에너지 낭비인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2008년 4월에 짐바브웨 달러가 이제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이 사진을 보면은 정말 와닿잖아요. 네, 진짜. 영원한 화폐는 없다. 네. 그럼 다음번 타자는 누가 될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아르헨티나 페소, 터키 리라. 자, 넥스트 머니로 인정받고 있는 암호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제 암호화폐가 나온 지 비트코인으로 치자면 한 10년쯤 됐잖아요. 그쵸, 이 정도면 꽤 된 2008년, 건데. 2009년, 네. 근데 요즘도 암호화폐 투자자들, 제가 쓴 기사에도 밑에 달리는 거 보면 뭐 기레기와 함께 많이 붙는 말이 코인충이라는 코인충. 말이거든요. 네. 약간 이게 뭐 벌레처럼 약간 비난하는 건데, 이 비난의 주요된 그 논리 근거가 뭐냐면, 야, 실체도 없는데 왜 자꾸 투자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체가 없다? 이 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실체란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예. 댓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많이 물어보는데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법정화폐는 실체가 있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다시 말하면 법정화폐도 실체가 없나요? 그렇죠. 법정화폐도 파헤쳐 보면 실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법정화폐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시면 보면 화폐 자체의 내재적인 가치는 없어요. 일단 없고 내재적 가치보다는 정부의 규제 및 법에 의해서 화폐로 통용되게끔 강제하는 화폐인 거죠. 예, 화폐의 지위를 갖게 하는 법적으로. 그렇다면 법정화폐가 가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국가가 정한 법과 네. 규제 때문이라는 말인데, 그럼 법정화폐 실체는 법과 규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정 지위를 누가 부여하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부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보는 걸 부여하는 행위. 여기서 잠깐 계속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여한다는 말이 사실 잘 익숙하지 않거든요. 보통 네. 가치를 보증한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가치를 보증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네네네. 가치를 보증하는 거랑 부여하는 거랑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보증한다는 얘기는 네. 구매력 자체를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가치를 보장을 해주려면 네. 원화의 가치를 보장해주려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예상한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의 담보는 뭐냐라는 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원화의 담보는 뭔가요? 담보는 금이었어요. 옛날에는 1944년에 네.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버립니다. 그 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였고. 그렇죠. 아예 그 글로벌 패권이 네. 넘어간 거죠. 맞아요. 글로벌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기축통화도 이제 미국의 달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달러 체제로 넘어갔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기축통화인 달러는 어떻게 발행할 거니 했을 때 금에 연동해서 발행할게. 우리가 달러 발행하는 것만큼 우리 금고에 보관하고 있을게. 그러면 1달러를 발행한다라는 의미는 네. 금고 안에 1달러가 있다. 1달러 가치의 있죠. 그 금이 있다라는 그쵸. 의미인 거죠. 그거의 증표죠. 네네네. 지폐가. 금은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제 각 국가별로 약간 패권주의를 하듯이 네네네. 약간 배째라는 또 대통령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닉슨 네네. 대통령이라고. 네. 이거는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역대급 배째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거의 경제 체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금태환 화폐가 끌고 가던 경제가 네네. 이제는 금태환이 안 되는 불태환 법정화폐가 경제를 컨트롤하는 그런 글로벌 무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금 테두리에서도 벗어났겠다. 돈을 찍어서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그 환율, 금리 차이 이런 거 맞추려면 똑같이 그런 그 갭을 맞추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굉장히 긴 말을 종합하자면 네. 실체 하는데 네.
그 법정화폐 달러나 원화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리면 되는 실체가 건가요?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현명한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실체를 찾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법정화폐에도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확실히 인지하시고 대신에 이렇게 보셔야죠. 실체가 없는 법정화폐가 지금 근 한 몇십 년간을 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 네. 이거에서 오는 피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는 뭐 이더리움이나 암호화폐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우수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더 현명한 접근 방법이란 거죠. 사실 넥스트 머니가 지금 암호화폐로 기우는 시점에서 현재적으로 네. 법정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 이거 정체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 달러의 네.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요?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페드가 그걸 사요. 이 페드라 하면 페드람은 미 연방준비제도. 예. 거기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네네. 근데 살 때 우리 지불했어. 이 국채 대금 지불했어라는 영수증을 끊어줘요. 근데 그게 달러가 영수증. 되는 거예요. 그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달러가 돼서 각 은행들의 금고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디지털로.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의 테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 페드는 합법적으로 돈을 막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막 찍어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화가 늘어난 속도보다 네. 돈이 늘어난 속도가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재화 가격이 가치는 비싸지는 거죠. 네.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해서 번 돈, 월급 이런 것들은 들고 있으면 현금만 들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 가치가. 더 무서운 건 제가 들고 있는 원화, 달러 이런 것들의 구매력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법정화폐를 계속 찍었어. 그럼 계속 찍으면 이것도 문제점 아닌가요? 그렇죠. 법정화폐에서 찍는다는 건 신용을 계속 팽창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신용을 계속 팽창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꼭 한 번 생깁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10년 주기설로 해서 네. 뭐 버블이 뭐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했던 게 그게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게 무한정 신용을 팽창하다 보면은 한번 신용 경색이 올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그거를 폭탄 돌리 같은 걸 하는 건데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서 꼬입니다. 네. 근데 그럼 신용 경색이 와요. 네. 신용 경색이 올 때마다 나타난 게 금융위기죠. 아. 2008년 금융위기, 뭐 97년 IMF, 뭐 LTCM 사태 다 그런 거예요. 야, 이 진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억 돋는 단어네요. 그러게요. 제가 예. 거래소에 앉아서 맨날 폭락 기사만 쓰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얘기가 넥스트 머니에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 넥스트 머니가 이 넥스트 머니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암호화폐가 이 부조리한 법정화폐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법정화폐가 만들어낸 이 경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정화폐로 해야 더 편한 것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법정화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아무리 좋아져도 이거를 100%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더 큰 재앙이 올 것 같아요. 다양한 시행착오부터 해서. 그렇지만 각자의 그런 경쟁력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법정화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고 법정화폐는 법정화폐대로 지금 쓰임새가 더 편한 곳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정화폐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벗겨내고 정부에서 혹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실체가 없다, 뭐 사기다, 바다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암호화폐가 넥스트 머니로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화폐 경쟁 시대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화폐 경쟁 시대 이 말이 귀에 쏙 와닿는데요. 이 네. 경쟁한다, 화폐도 경쟁한다. 네.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 그렇다면 이 경쟁에서 이길 다음 넥스트 머니가 궁금한데 다음 이 시간에는 그 넥스트 머니는 뭐가 될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넥스트 머니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사이다 톡 시간입니다. 사이다 톡. 왜 사이다 톡이냐? 이 고구마를 한 100만 개쯤 먹으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죠. 네, 그때 사이다를 먹은 듯 탁.
아, 무슨 소주 마신 것 같네. 네,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이런 코너라는 뜻에서 사이다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한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갔고요. 그 저희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같은 질문을 저희가 드려봅니다. 아주 네. 엄선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손님으로 한국 이더리움 미덥 대표 정우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서울 이더리움 미덥 오거나이즈 시작하면서 이더리움 같이 연구하고 주변 이제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해왔고요. 그 일반 시청자들은 또 이더리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쉽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월드 컴퓨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전 세계 컴퓨터를 하나를 만들어서 네. 여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올릴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특징이 여기에 한번 올라간 프로그램은 네. 바꿀 수가 없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실행된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유가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이렇게 각각 다 다르다 그러면 이게 공동 컴퓨터가 아닌데 그렇죠. 전부 네.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끔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이게 이제 월드 컴퓨터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확장성 3총소라고 해서 뭐 플라즈마, 뭐 라이덴 네트워크나 뭐 샤딩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더 교도니까 네, 이더 당연히 좋다고 하시겠죠. 당연히 뭐 네. 실행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방점을 두자면 네. 지금 다른 어떤 솔루션들보다도 더 네. 근본적으로 네. 네.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정면 도전하고 있다. 회피하지 않고 이더리움은 탈중앙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네. 성능을 스케일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네.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의 방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좀 더 네. 걸리고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네. 이제 요소들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서 잠깐 그 라이덴 네트워크, 플라즈마, 샤딩 이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넥스트 머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넥스트머니 아주 자세하게 굉장히 분량도 괜찮게 다 잘 적혀 있으니까요.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가격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저도 이더리움 궁금합니다. 가격 네, 너무 가격. 많이 떨어져서 그 이더교 신자들이 굉장히 박해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가요?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 너무 안타깝죠. 네, 뭐 비탈릭은 마치 관심 없다는 듯이 이제 뭐 얘기를 해서 좀 사람들 마음을 그렇죠. 슬프게도 왜냐하면 하고 예. 투자 개발자 입장과 이걸 투자한 사람들의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가격 하락의 하여튼 트렌드는 이제 네. 기대감이 너무 빨리 올라갔고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네. 최소한 2, 3년 네.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제 가격 상승은 그보다 너무 앞질러 갔다라는 이제 뭐 인식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아까 ICO 들어왔던 네. 펀드가 이제 네. 좀 하락기에 들어가니까 그걸 또 팔아가지고 뭐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생태계를 보면 이전보다 한 1년 전보다 네. 정말 뭐 좀 과장을 하자면 10배 이상이라고 할 만큼 많은 개발자들과 회사들, 스타트업들 생기고 네. 또 대기업들이나 뭐 정부 기관들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네.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이미 많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가격하고 지금 생태계 발전하고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정반대로 가리라고는 저는 언젠가는 네. 합쳐지. 다시 네. 가격이 좀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ICO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 ICO가 그러면 앞으로도 유의미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근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ICO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기능이고 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그 부작용들 네. 한번 투자된 이제 펀드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네. 모르죠. 네 그리고 로드맵에 따라서 이렇게 네. 진척된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펀딩이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몰아주고 사실 개발자도 그렇게 돈 많아지면 그렇죠. 놀죠? 네. 네, 개발 의욕이 아무래도 집 더 사, 아파트 생기기보다는 사고 이제 예, 차 사고. 예. 좀 네. 이제 그런 사람 마음이니까 네. 개발자도 인간이고 뭐 아무래도 그런
또 실행의 로드맵에 따라서 적정한 펀드를 할당해주고 네.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중단할 수도 있고 또 투자된 펀드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어디에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네. 앞으로도 ICO적인 이제 개선된 방법들이 계속 많이 활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나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뷰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긴 뷰가 아니더라도 뭐 올해 정도까지는 뭐 어떠한 이벤트들이 좀 주의 깊게 볼만하다라는 것들. 네. 전체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을 본다면 이제 이더리움보다 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POW 네. 그러니까 이제 블록을 발견하는 방식에서 채굴자들이 네. 이제 컴퓨터 GPU나 뭐 전문 하드웨어를 네, 돌려가지고 채굴하는 이제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네. 근데 네. 이더리움도 이제 그 방식을 네. 임시적으로 현재는 어. 이제 차용을 하고 있고 많은 코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엄청난 이제 전기 낭비 그리고 그래서 그게 비판도 많이 받죠. 앞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더 낭비가 심해질 수 있는 심지어는 뭐 웬만한 국가 규모의 뭐 아일랜드 네. 전기 한 1년 전기량의 70%를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또 채굴이 중앙화되기 쉽다. 풀들이 이제 네. 독점을 하기가 쉬워지고 또 대규모 자본들만 살아남죠. 살아남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고 물론 굉장히 심플하고 컨셉이 이 POW라는 게 작업 증명 방식이 굉장히 장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한계들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POS 네. 지분 증명 방식.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온 또 지분 방식은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것도 역시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쪽이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든가 시큐리티 상에 있어서 과연 POW만큼 안전한가 아니면 그보다 더 안전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것도 앞으로 이제 1, 2년 동안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해결의 전환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아까 포인트 네. 말씀 POW에서 POS로의 어떤 큰 그림의 대세가 한번 전환될 수 있느냐. 그 합의 알고리즘이 예. POW에서 POS로 잘 이행되는 과정이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되는 과정에서 또 물론 비트코인이 POS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네네네. 않습니다. 그렇죠. POW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가지 않고 않지만 네, 우지아니 사업이 뭐 네. 뱅크랍시 될 거라고 우지아. 생각하지 네. 않고 그 POW도 나름대로 명맥은 유지하고 하겠지만 이제 큰 하나의 흐름이 네. POS가 지금까지는 아직 실험적 수준의 네. 개념에서 이제 매스 프로덕션 네.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과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것인가 이제 그게 큰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소비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런 관전 포인트도 있지만 사실 가격이거든요. 가격 전망을 해달라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불쾌해하세요. 혹은 나는 가격 전망을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지금 블록체인들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씩 해결돼 가는 모습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네. 회복이 되고 이전 고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업사이드는 계속 열려 있다라는 네. 블록체인이 성장성이 죽지 않는 한.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표님 모셨는데요. 대표님이 한국에 저희 방송 때문에 오셨으면 참 네.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네. 네, 다른 일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 네. 저 9월 8일 서울 이더리움 20회 홍릉 네, 카이스트. 동대문구 카이스트 경영대학 네, 그쪽 예. 있는 거기 대강당입니다. 오. 13분 그러니까 암호 경제학, 네, 토큰 네, 네. 경제 예. 이쪽 관련된 좀 전문가분들. 전문가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주제는 암호 경제학이 예. 되는 거군요. 네, 암호 경제학, 이제 토큰 이코노미 뭐 이런 네. 주제들로 뭐 방법론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례들이라든가 네. 이걸 뭐 어떤 토큰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니까. 아니고 네네네. 그거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이 토큰 이코노미가 뭘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 만들까? 네. 뭘 해결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심도 깊게 또 여러 가지 입장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총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가 아주 바닥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지식을 쌓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 여기 가야 되겠네요. 네,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이다톡 첫 번째 손님으로는 한국 이더리움 미더업 정우현 대표님께서 나오셨고요. 다음번에는 더 톡 쏘는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아쉽게도 네. 여기까지. 아쉽게도 예,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혹시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좀 더 보충 설명 필요하신 것들은 예, 저희 책에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책 얘기하는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2권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사인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